자, 지난주 금요일날 안경환이 저녁에 낙마했습니다. 결혼을 위조 도장을 파가지고 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혼이 되었다는 거, 이 부분은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장관 낙마 사유로 기록될 건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쯤 되면 사과를 하는 것이 원만한 전국 운영에 도움이 되고 강경화 정도만 정리하면서 나머지는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상식이었을 건데 일요일날 강경화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이 속에서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75.6으로 지난주보다는 3.3%인가 하락이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걸 믿느냐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안 믿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믿었으면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소리만 하지, 트럼프 된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면 25% 넘지 못할 거다, 보수 후보 전체가 30% 언저리에 머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반수 득표 못할 거다. 제가 여론이나 여론조사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여론의 추이를 이야기할 때는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 여론조사가 틀릴 수 있지만 얼마만큼 틀리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여론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 즉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믿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적어도 제 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찬반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런 말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무슨 손님이 이러고 말 끊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좀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저한테 한마디로 뱃사공이 많아서 이래라 저래라 전부 간섭을 해서 제가 어떤 사람 말 듣고 이랬다, 어떤 사람 말 듣고 저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방송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저는 끝까지 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할 거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야기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론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호남에서 여론이 좀 많이 떨어졌다, 8.1%가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결국은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이제 하락으로 자리 잡을 거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75%도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사실 이것도 매우 비정상적인 지지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민주당이 53.6%, 이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지지율이고, 자유한국당이 14.7%, 조금 올랐네요. 국민의당이 6.8%, 정의당이 6.4%, 바른정당이 5.7%입니다. 바른정당은 현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정당의 존립 가치가 의심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표 나온다라는 의원들조차도 뭐 협조할 거는 협조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요, 지금 오만 돼서 협조를 너무 많이 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마디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리듯 문재인 정부 주변에서 너무 많은 협조를 언론도 해주고 지지자들도 해주고 정치권에서도 해줘가지고 정권이 지금 소화불량에 걸려서 곳곳에서 비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를 도우려면
한마디로 이런 소화불량을 없애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려고 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제가 볼 때 팀이 있다고 봐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벤트를 하는 것, 정책 발표를 각 부서별로 하는 것, 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 이런 팀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팀이 있으면 뭐합니까? 문정인 지난 주말 발언으로요.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어서 며칠 뒤에 나오면 이 정권 지지율은 또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왜 그러냐? 관리하는 것만, 던지는 것만 관리하지 사고 치는 거를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이런 관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이 정권에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크게 사고 치는 사람은 관리를 하지 않고 짜고 치는 듯 내버려 두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지지율 유지될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김상조 재벌의 면담 제안, 4대 그룹과 우선 만나겠다. 문재인 대통령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정책 재검토.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미세먼지로 가지고 이 화석 발전을 안 하고 원전을 안 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하겠다 할 게 아니라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라고 해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서 탈핵 시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정책을 재검토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한국 같은 제조업 산업 국가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권에 있었던 수많은 원전 옹호론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원전을 재검토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원전을 대체할 전력은 뭘로 가지고 하는가? LNG로 하는가? 신재생에너지로 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비용 분담은 얼마나 나오는가? 그리고 기존에 짓고 있는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기료는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또 카드를 또 던지고 있어요. 제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을 8월 달에 발표한다라는데, 이 정부 들었으니까 노무현 정권 데자뷰가 작용해서 강남 집값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집값 과열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지금 집값 과열 40개 지역에 대해서 ATV, DTI를 강화하고 잔금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이렇게 오늘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부분을 지금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된 겁니다. 자, 안경환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번지는 이야기들은, 안경환 사퇴에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고 한마디로 안경환의 자료를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에 끄집어내어서 그거를 갖다가 퍼뜨렸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마치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여당일 때 갖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요, 문 전 대통령이 검증이 미흡하다고 인정은 하면서 강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강경화를 안경환 낙마 이후에도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 부분을 반발하는 부분을 온당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온당치 않은 건가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강경화가 국민 여론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는데, 그 강경화에 대한 질문 내용에 있어서 일부 지금 언론에 발표되었던 6대3으로 강경화를 60%가 지지하고 30%가 반대한다라고 된 내용에 앞서 질문한 내용이 강경화를 찬성한다고 넣을 수 있게 유도하는 질문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설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6월 9일 실시된 리얼미터의 강경화 관련 여론조사 설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즉 설문 조항 중에서 셋째 문항에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물은 다음에 그 다음 문항에서 강경화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은 대단히 중립적이지 못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강경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 강경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어야 될 건데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면이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공정한 질문이 되려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의 반대로 채택 무산이라는 극한 상황, 즉 야당의 책임을 전제로 한 이런 상황을 문항에 넣어서 한마디로 이러니 야당이 무산시켰으니 임명을 강행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설문의 질문에서 사실상 넣어서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바로 앞의 질문 내용에 다음 질문 응답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무슨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을 경우에 빼고 그냥 강경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리얼메타 조사에 보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개성공단 찬성한다 49.4, 반대한다 39.9 재가동에 대해서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과연 이 문항들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안경환 사태하고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앞세우면서 자기하고 가까운 은사격인 인물을 밀어붙여서 인사검증을 안이하게 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인사검증 책임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결국 조국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도 검증할 수 있었던 내용은 의도적으로 검증을 안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조국 안경환이 검찰개혁을 가는 자신들의 카드니까 거기에 흠이 있든가 말든가 알 바 없이 밀어붙였든지 좌우간 조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입장까지도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각종 사이트들은 이 안경환의 이 가짜 개론, 위조 인감 개론은 그 위법이라고 판결한 42년 전에 판결문을 어디서 구했겠느냐? 국정원에서 구했던 걸 갖다가 여권일 때 갖고 있던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적폐 세력, 즉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검찰 내부 세력들이 낙마시켰다. 이런 이야기까지 비롯해서 사실은 이런 도장 위조 개론 신고 나오기 전까지도 이미 여권 내에서 안경환은 어렵다라는 내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허위 혼인무효 판결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주강덕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니까 음모론을 제기를 했는데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했던 주강덕 의원이 이 검찰 내에 한마디로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는 적폐 대상들로부터 받은 불법 정보다. 검찰 고위급이 개입된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수록된 재적 등본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나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즉 결혼을 했다가 그 다음에 혼인 무효 판결로 결혼이 해소됐다라는 내용을 안 후보 본인이 낸 자료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등본에 나와 있는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법원 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36년 전에 내 사건도 판결문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자 주광덕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지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마치 이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를 의혹이 제기되니까 문건 유출로 바꾼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게요. 더 나아가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라는 그 여성이요. 안 후보자 사태와 관련해서 너 치우느라고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결혼 사기범이다. 반성하고 사퇴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들이 마치 영웅처럼 추앙하던 백남기 농민 그리고 그 딸에 대해서도 백남기 장례가 늦어진 것도 백도라지 때문이다. 호주엔가 있다가 늦게 왔죠.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있다가 이런 공격도 쏟아졌고 백도라지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3당은 비토 연합을 만들어서 즉 여론을 앞세운 청와대 전략에 반발하면서 조직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지금 야3당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일자리, 물가, 부동산 등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협치가 거의 깨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공동으로 부적격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 강행하면 이것은 전국 운영을 안 하겠다라는 거냐 이러면서 심지어 국민의당 원내대표조차도 야3당이 강력하게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청와대가 협치 소통 탈건이라고 입에 달고 살면서 지금 고지지율을 구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박근혜의 정권과 비슷한 형태의 일방 통행을 한다면 도대체 친박과 친노 친문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적인 의제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개혁적 이슈를 국회는 깔아뭉개버리고 여론조사를 핑계삼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돌파하겠다 한다면 그것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건데 그럼 국회의 동의가 다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국회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너네들이 못 이겨서 결국은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몰고 가겠다라는 건지 지금 취임 초부터 도대체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건지 120석의 의석을 가진 여소야대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칼라가 지극히 지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자기 정치 세력과 자기 당만 빼고는 전부 적폐고 수구청산의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국민들이 불신하는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으로 보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깔아뭉개고 가도 된다라는 절대적 도덕성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이 있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는 지금 허니문도 없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일관계 어지럽히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더 나아가서 야3당은 다 적으로 만들고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글들이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의 논평에는 이 민주당의 논평을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 일방적인 장관 임명을 비판했던 민주당의 논평을 사람 임명되는 장관 이름만 바꾸어서 똑같이, 즉 민주당은 논평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을 박근혜를 문재인으로, 그 다음에 조윤선을 만약에 뭐 강경화로 이렇게 바꾸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즉 패러디를 한 건데요. 똑같다라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지만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볼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매사를 국민의 어떤 지지, 국민의 판단, 국민의 몫이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팔아서 지지율로만 환산되는 어디에도 실체가 없을 수 있는 국민이라는 모호한 유령 같은 존재를 빌어서 그것이 수치로 환산된 1000명 여론조사에서 수치로 환산된 그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기에 기대어서 가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요, 제가 수차례요, 한국에서 제일 처음 방송에 나와가지고 종편에서 3인방 정윤회 찌라시 터지기 전에 이 사람들 미국 가라, 대통령 떠나라 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만 믿고 가면 큰 코 다친다는 이야기를 5번도 더 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모호한 실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가 콘크리트를 할 때 이 1층 밑에는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1층 밑에는 수많은 지하층이 있을 수 있다. 어디까지 꺼질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지지가 무너지면서 탄핵되고 구치소에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요, 지지율 좋아하고 그 모호한 지지율 가상의 수치에, 그것은 이 요즘 비트코인하고 유사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상의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데 그 비트코인이 도대체 실체가 무언가에 대해서 무슨 수학 문제를 복잡한 걸 컴퓨터에서 풀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어쩐다 하는데, 그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뭐가 유용하냐니까 요즘 범죄자들이 주로 이용해서 얼마 전에 압수됐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 여론이나 지지라는 것 또한 비트코인만큼 황당한, 또 실체가 없는, 눈에 잡히지 않는,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상으로 힘이 있을 때는 억지로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능한 그 주에 70% 중반대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고 낮은 데가 60% 중반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나오는 지지율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요, 이런 식으로 전국 운영을 고치지 않고 야당을 깔아뭉개고 모호한 형태의 유령의 국민을 등장시켜서 계속 안하무인의 태도를 가지고 외교를 갖다가 곳곳에 퍼뜨리고 또 국내의 대북 여론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방을 자극하고 또 지금 산적한 각종 개혁 과제들을 갖다가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국회에서 설득을 해서 통과시키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박근혜 정부처럼 쉽게 이렇게 무너져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면서도 담는다면서 저는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야기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론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호남에서 여론이 좀 많이 떨어졌다. 8.1%가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결국은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이제 하락으로 자리 잡을 거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75%도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사실 이것도 매우 비정상적인 지지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민주당이 53.6%, 이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지지율이고 자유한국당이 14.7%,
좀 올랐네요. 국민의당이 6.8%, 정의당이 6.4%, 바른정당이 5.7%입니다. 바른정당은 현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정당의 존립 가치가 의심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표 나온다라는 의원들조차도 뭐 협조할 거는 협조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요. 지금 오만 돼서 협조를 너무 많이 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마디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리듯 문재인 정부 주변에서 너무 많은 협조를 언론도 해주고 지지자들도 해주고 정치권에서도 해줘가지고 자, 지난주 금요일날 안경환이 저녁에 낙마했습니다. 결혼을 위조 도장을 파가지고 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혼이 되었다는 거, 이 부분은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장관 낙마 사유로 기록될 건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쯤 되면 사과를 하는 것이 원만한 전국 운영에 도움이 되고 강경화 정도만 정리하면서 나머지는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상식이었을 건데 일요일날 강경화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이 속에서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75.6으로 지난주보다는 3.3%인가 하락이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걸 믿느냐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안 믿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믿었으면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소리만 하지 트럼프 된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건건이 지금 소화불량에 걸려서 곳곳에서 비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를 도우려면 한마디로 이런 소화불량을 없애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려고 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제가 볼 때 팀이 있다고 봐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벤트를 하는 것, 정책 발표를 각 부서별로 하는 것, 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 이런 팀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팀이 있으면 뭐합니까? 문정인 지난 주말 발언으로요.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어서 며칠 뒤에 나오면 이 정권 지지율은 또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왜 그러냐? 관리하는 것만, 던지는 것만 관리하지 사고 치는 거를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이런 관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이 정권에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크게 사고 치는 사람은 관리를 하지 않고 짜고 치는 듯 내버려 두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지지율 유지될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김상조 재벌의 면담 제안 4대 그룹과 우선 만나겠다. 문재인 대통령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정책 재검토.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미세먼지로 가지고 이 화석 발전을 안 하고 원전을 안 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하겠다 할 게 아니라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라고 해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서 탈핵 시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정책을 재검토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한국 같은 제조업 산업 국가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권에 있었던 수많은 원전 옹호론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원전을 재검토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원전을 대체할 전력은 뭘로 가지고 하는가?
LNG로 하는가, 신재생에너지로 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비용 부담은 얼마나 나오는가, 그리고 기존에 짓고 있는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기료는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또 카드를 또 던지고 있어요. 제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을 8월 달에 발표한다라는데, 이 정부 들었으니까 노무현 정권 데자뷰가 작용해서 강남 집값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집값 과열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지금 집값 과열 40개 지역에 대해서 ATV, DTI를 강화하고 잔금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이렇게 오늘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부분을 지금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된 겁니다. 자, 안경환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곧 지난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면 25% 넘지 못할 거다, 보수 후보 전체가 30% 언저리에 머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반수 득표 못할 거다. 제가 여론이나 여론조사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여론의 추이를 이야기할 때는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 여론조사가 틀릴 수 있지만 얼마만큼 틀리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여론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 즉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믿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적어도 제 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찬반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런 말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무슨 손님이 이러고 말 끊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좀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저한테 한마디로 뱃사공이 많아서 이래라 저래라 전부 간섭을 해서 제가 어떤 사람 말 듣고 이랬다, 어떤 사람 말 듣고 저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방송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저는 끝까지 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할 거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